식후 언제 운동해야 가장 좋은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식사 시작한 시간인지 식사가 끝난 시간인지 이런 것도 정말 복잡합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을걸요. 전문가들도 본인이 직접 해보지 않고 책으로 배운 경우 틀린 이야기를 유튜브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은 제대로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식후 혈당이 상승하는 그래프를 단순화시켜 봤습니다. 올라갔다 내려옵니다. 이걸 그냥 절반으로 나눠볼게요. 올라가는 중에 운동을 하면 운동의 효과로 혈당 최고점이 낮아집니다. 반면 내려가는 중에 운동을 한다면 이미 최고점에 도달한 다음 운동을 하는 격이니 최고점이 낮아지지는 않는 반면 혈당이 내려가는 시간은 더 빨라질 것입니다. 그럼 단순하게 둘 중 하나를 고른다면 뭐가 더 좋을까요? 1번 혈당 최고점 전에 하는 운동, 2번 혈당 최고점 후에 하는 운동. 정답은 1번입니다. 최고점을 낮추는 게 중요한데 왜 그럴까요? 영상을 수동적으로 보시지 마시고 직접 생각해 보세요. 혈당이 높은 것은 그 자체로 혈액에 당분이 많아지는 것이니 혈관 손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크게 세 구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혈당이 140에서 160 사이. 여기는 혈관에 미세한 영향이 가해지기 시작하는 구간입니다. 혈당 기능이 정상인 사람들은 보통 이 구간 이상을 벗어나진 않습니다. 두 번째, 160에서 180 사이는 혈관 손상 위험이 뚜렷하게 증가하는 구간이고, 세 번째, 200이 넘어서면 급격한 손상과 합병증 위험이 증가하는 구간입니다. 한마디로 혈당 최고점이 높아지는 2구간과 3구간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혈관이 더 망가지기 때문에 우리는 혈당이 높아지지 않게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고 혈당이 최고점을 향해 가는 도중에 운동을 함으로써 2구간과 3구간에 도달하기 전에 혈당을 끌어내리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 쉽게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건 표면적인 이유이고요. 이것보다 더 근본적인,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식후 혈당 최고점에 도달하기 전에 하는 운동은 췌장을 보호하는 역할도 합니다. 혈당 최고점이 높아질수록 췌장이 지쳐가기 때문입니다. 인슐린 분비는 첫 번째 짧고 높은 분비와 두 번째 길고 완만한 분비로 나눠지는데, 혈당 최고점이 높아질수록 두 번째 긴 분비가 길어지고 총 분비량도 늘어납니다. 이게 반복되면 베타세포는 당독성 스트레스를 받으며 맥동성 분비 리듬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혈당 최고점에 올라가는 구간의 운동을 시작하면 혈당 최고점 높이가 깎이겠죠. 인슐린의 도움 없이 근육의 움직임을 통해 처리한 혈당 비중만큼 분비해야 할 인슐린 양이 줄어들고 베타세포의 근무 시간이 짧아집니다. 이게 바로 베타세포를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밥숟가락을 놓고 언제 운동을 시작하며 어느 정도 시간 동안 운동을 해야 하는가? 일반적인 경우 수저를 놓고 30분 근방에 운동을 시작하면 됩니다. 그냥 외우셔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6시에 식사를 시작해서 6시 20분에 식사가 끝났다면 6시 50분 근방에 운동을 시작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6시 40분도 50분의 근방이고 7시도 50분의 근방이죠. 맞습니다. 좀 두리뭉실합니다. 그런데 이게 두리뭉실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혈당이 올라가며 최고점에 도달하기 시작하는 시간이 기계가 작동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다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소화 속도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소화 속도를 세분화하자면 개인의 위장 기능 그리고 음식의 종류가 두 가지 변수로 작동합니다. 위장 기능이 나쁜 사람은 소화가 느리게 되니 혈당 최고점에 도달하는 시간이 뒤로 밀려날 것입니다. 반면에 위장 기능이 대사가 빠른 사람은 소화 속도가 빠르니 최고점에 도달하는 시간이 평균적인 사람에 비해 더 앞당겨지겠죠. 그리고 음식 종류에 따라서도 소화 속도가 달라집니다. 지방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면 혈당 최고점에 도달하는 시간이 뒤로 미뤄집니다. 거꾸로 식사를 해도 미뤄집니다. 그리고 반대로 단순당 위주로 섭취하면 빨라집니다. 기본적인 식단을 기준으로 더 빨라지기도 더 늦춰지기도 합니다. 거기에 이미 당뇨병에 걸린 사람의 경우 더 뒤로 밀려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사람에 따라 음식에 따라 혈당이 최고점에 도달하는 시기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알려드렸던 내용을 정리하자면 혈당 최고점에 도달하기 전에 운동을 시작하는 게 가장 좋고, 혈당 최고점에 도달하는 시점은 사람마다 음식마다 다르다. 이거 맞죠? 가장 좋은 것은 여러분들이 연소혈당 측정기를 장착하고 여러분들의 패턴을 기록하고 어느 정도 음식을 어느 정도 먹었을 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최고점에 도달하더라 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전에 운동을 시작하시면 좋은데,
이게 어렵죠. 하지만 우리 모두가 손흥민 선수처럼 축구를 잘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본만 해도 중간 이상은 갈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과 관련된 거 제가 밴드에 잘 정리해 놨으니까요. 밴드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 계시면 오셔서 글로 확인하셔도 좋습니다. 유튜브보다 가독성이 더 좋다는 의견도 있으니까요.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밴드 회원분들 이 영상 댓글로 밴드에 들어오면 얼마나 제가 답변 잘 달아주는지 댓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댓글로 밴드 들어오는 링크 달아놓겠습니다. 혈당 최고점에 도달하기 전에 운동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 기본 원리를 바탕으로 당뇨병 전 단계의 경우 숟가락을 놓고 30분 근방에 운동을 하세요. 당뇨병 환자의 경우 식사 시작으로부터 1시간 근방에 운동을 하세요. 그런데 사실 이 시간이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응용을 하자면 만약 여러분들이 거꾸로 식사를 하셨다거나 기름진 식사를 하셨다면 여기서 10분 정도 더 늦게 운동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운동을 얼마나 하는 게 좋을까요? 먼저 얼마나 하느냐? 최소 15분에서 20분은 하시고요. 길게 하시면 하실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식후에 하는 운동은 소화 기능을 멈추지 않을 강도로 해야 됩니다. 계단을 타셔도 좋고 사이클을 타셔도 되고 걷기를 하셔도 되고 스쿼트를 하셔도 됩니다. 다만 의욕이 높아져 강도를 높여서 소화 기능을 정지시킬 정도로 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식후에 계단을 타는데 속도를 높여 강하게 탈 경우, 땀을 막 뻘뻘 흘리면서 탈 경우 있죠. 소화 기능이 정지되면서 혈당이 훅 떨어지긴 하는데 운동을 중단했을 때 다시 소화가 시작되면서 혈당이 상승하며 고점을 향해 달려가 버립니다. 무조건 계단 오르기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강하게 계단을 탈 경우 이런 모양새가 나오기 때문에 천천히 여유롭게 소화 기능을 정지하지 않을 정도의 속도로 계단을 오르시면 됩니다. 계단 오르기는 유산소와 무산소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운동입니다. 하지만 땀을 뻘뻘 흘릴 정도로 하시면 안 되고요. 쉬엄쉬엄 하세요. 여유롭게 하세요. 계단 오르기 강약 조절이 어렵다 싶으신 분들은 그냥 걷기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야외에 나가는 게 어려운 분들은 집안에서 스쿼트를 하세요. 이왕 하시는 거 제가 알려드린 스프릿 스쿼트 하시면 더 좋고요. 오늘은 정말 기본 중에 기본 알려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건강해져서 만나요.